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 들고 왔어요. 지금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테슬라가 진짜 핵폭탄급 가격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이거 그냥 단순한 할인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 전에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시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자동차 관련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테슬라 가격 대폭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여러분, 테슬라가 이번에 가격을 내렸는데요. 이게 그냥 조금 할인한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 인하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볼 건데 진짜 놀라실 거예요. 먼저 모델 Y 프리미엄 RWD부터 볼까요? 원래 이 차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5,29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999만 원으로 내려버렸어요. 얼마나 떨어진 거냐고요? 무려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죠? 요즘 경차 한 대 계약금이 딱 그 정도예요. 모닝이나 캐스퍼 같은 차 사려면 계약금으로 300만 원 정도 내잖아요? 그 정도 금액을 그냥 확 깎아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 할인이겠어요? 완전히 시장 공략 전략을 바꾼 거죠. 그 다음 살펴볼 차는 모델 Y 프리미엄 롱레인지 AWD예요. 네 바퀴 굴림 방식에다가 주행거리도 길고 성능도 훨씬 좋은 상위 모델이죠. 이 녀석이 원래 얼마였냐? 6,31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5,999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계산해보면 315만 원 할인인데 거의 32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20만 원이면 진짜 작은 중고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정도 금액을 그냥 없애버린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모델 3 퍼포먼스 A 더블 D. 이 차 아시죠? 테슬라 세단 라인업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제로백이 3초대로 떨어지는 진짜 스포츠카 수준의 가속력을 자랑하는 차거든요. 이 차가 원래 얼마였는지 아세요? 6,939만 원이었어요.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얼마로 내렸냐고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5,999만 원이에요. 얼마나 떨어진 거냐고요? 무려 940만 원이에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할인된 거라고요. 940만 원이면 웬만한 신형 경차 한 대 값이에요. 아니, 중고차 시장 가면 준중형 세단도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 정도 돈을 그냥 확 깎아버린 거예요. 이 정도 가격 인하는 자동차 업계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보통 신차 나올 때 구형 모델 정리하면서 조금씩 할인하는 건 있어도 이렇게 한꺼번에 수백만 원씩 떨어뜨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가격만 내린 게 아니라 제품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뭐냐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를 키웠어요. 원래 15.4인치였는데 이제 16인치로 커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격은 확 내리고 화면은 더 크게 만들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테슬라가 완전히 소비자들 환심을 사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가격 내리면 뭔가 빼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가격도 내리고 사양도 올리고. 실제로 내가 사면 얼마? 보조금까지 계산하면 진짜 놀라운 가격.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돈 내고 사면 얼마냐? 이거잖아요. 차량 표시 가격만 보면 안 돼요.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계산해 드릴게요. 먼저 모델 Y 프리미엄 RWD부터 살펴볼까요? 이 차는 국고 보조금을 188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국고 보조금이라는 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지자체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완전히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7만 원을 줘요. 경기도는 평균적으로 2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럼 실제 구매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차량 가격 4,999만 원에서 국고 보조금 188만 원하고 서울시 보조금 207만 원을 빼면요. 대략 4,792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해요.
경기도 보조금이 더 많으니까요. 약 4,749만 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지역마다 보조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보조금을 많이 주고, 어떤 지역은 적게 주고,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릉군 있잖아요. 섬 지역인데, 거기가 전기차 보조금을 제일 많이 준대요. 왜냐하면 섬 지역은 기름값도 비싸고, 환경도 보호해야 하고,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엄청 장려하거든요. 울릉군에서 모델 Y를 사면 얼마에 살 수 있냐고요? 최저 약 4,455만 원이에요. 거의 4,500만 원 초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이 정도면 준중형 세단 값이에요. 소나타나 K5 사는 가격에 테슬라 SUV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울릉군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그리고 롱레인지 AWD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 차는 차량 가격이 5,999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에 굉장히 가까운 가격이에요. 그럼 보조금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대에 따라서 100% 받는 구간이 있고 50% 받는 구간이 있거든요. 롱레인지는 가격이 높아서 50% 구간에 들어가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차는 NCM 배터리를 쓰거든요. NCM 배터리가 뭐냐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만든 배터리예요. 삼원계 배터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배터리가 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정부에서 배터리 기술이나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차량 가격은 롱레인지가 더 비싼데 보조금은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RWD보다 보조금을 더 받으니까 실제 부담 금액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 2026년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하시죠? 올해 차 살까, 내년에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업계 전망에 따르면요. 2026년에도 2025년 수준으로 보조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물론 이건 아직 정부에서 공식 확정한 건 아니에요. 내년 예산안이 확정돼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업계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목표를 세워놨거든요. 탄소 중립이다, 친환경 자동차다 하면서요. 그래서 갑자기 보조금을 확 줄이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물론 100%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정부 발표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해요. 내년에는 뭐가 더 나온다고? 라인업 대폭 발 시나리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한 얘기가 시작돼요. 테슬라가 내년에 뭘 준비하고 있는지 업계 관계자들이 추정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볼게요. 물론 이건 아직 테슬라 코리아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이나 분석이라는 전제를 꼭 깔고 가야 하는데요. 근데 업계 사람들이 이런저런 정황을 종합해서 내놓은 시나리오들이라서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봐요. 첫 번째로 모델 3 롱레인지 RWD. 이 차가 국내 인증을 완료했대요. 인증을 완료했다는 건 뭐냐면 한국 도로에서 굴러다닐 수 있도록 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인 주행거리가 약 551km 나온다고 하고요. 551km면 진짜 괜찮은 거리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내년 초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모델 3는 퍼포먼스 모델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퍼포먼스까지는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로 100 3초대 가속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주행거리 길고 경제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딱 맞는 모델이 바로 롱레인지 RWG예요. 뒷바퀴 굴림이라서 가격도 저렴하고 배터리는 크니까 주행거리는 길고 완전 실용적인 선택지인 거죠. 두 번째로 완전 핫한 얘기. 모델 Y 롱. 롱바디라고 하는데요. 3열 시트가 들어가서 6인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국내 인증용 차량이 들어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SUV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간이 넓고 가족이 다 같이 탈 수 있어서잖아요. 근데 대부분 SUV 모델은 좀 작은 편이에요. 사면이 고, 가족이 다 같이 탈 수 있어서잖아요. 근데 대부분 SUV가 5인승이에요. 애가 셋 있는 가정은 어떡해요? 5인승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카니발 같은 미니밴을 사거나 펠리세이드 같은 큰 SUV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무대와의 롱바디가 나오면 6인승 전기 SUV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수요가 엄청날 것 같아요. 아이 셋 키우는 집에서 전기차 타고 싶어도 공간 때문에 못 탔던 사람들,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격대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롱레인지 AWG가 5,999만 원짜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업계 분석에 따르면요. 롱바디를 이전에 롱레인지가 있던 6,314만 원 선에 올릴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격 라인업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기존 롱레인지는 5,999만 원으로 내려놓고 그 위에 롱바디를 6,314만 원에 올리면 딱 300만 원 차이로 라인업이 정리되는 거예요. 완전 전략적이죠? 가격 구조를 깔끔하게 만들면서 3열 시트 필요한 고객들도 확보하고 1타입인 거예요. 세 번째, 여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미국산 스탠더드 모델이에요. 모델 3하고 모델 Y 둘 다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테슬라는 대부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미국 공장에서 만든 차도 들어온다는 거죠. 미국 기준으로 보면요. 스탠더드 모델이 RWD 대비 약 7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다고 해요. 미국에서 모델 3 스탠더드가 약 36,990달러, 모델 Y 스탠더드가 약 39,990달러 가격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쯤 될까요? 환율이랑 관세, 운송비 다 계산하면요. 예상으로는 4천만 원 초중간대, 4,2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옵션을 많이 뺀다는 거예요. 프리미엄 모델보다 기본 사양이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FSD 가능한 차량으로 포지셔닝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FSD가 뭐냐고요? Full Self Driving의 약자인데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에요. 물론 아직 한국에서는 제한적이지만요. 고속도로에서 감독형으로만 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점점 발전하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은 완전 자율은 아니고 사람이 계속 감시해야 하지만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프리미엄 모델들. 얘네는 옵션이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LFP 배터리나 NCM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로 만든 배터리인데 안정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요. NCM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고요. 다만 현재 중국산 모델들은 FSD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하드웨어 차이 때문인지 소프트웨어 차이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미국산 스탠더드가 들어오면 가격은 좀 저렴한데 FSD는 쓸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 기능에 관심 많은 사람들한테는 엄청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거예요. 한미 FTA 조항 변경?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완전 중요한 뉴스 하나 나왔어요. 한미 FTA 조항이 변경됐대요. FTA가 뭐냐면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한 거죠. 근데 그 안에 자동차 관련 조항이 있었어요. 뭐가 바뀌었냐고요? 원래는 미국산 FMVSS 준수 차량을 연간 5만 대까지만 수입할 수 있었어요. FMVSS가 뭐냐면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의 약자인데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이에요. 미국 기준이랑 한국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 규격이 다르다든지 범퍼 높이가 다르다든지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 기준으로 만든 차를 한국에 들여올 때 한국 기준에 맞게 다시 바꿔야 했어요. 근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FTA 협정으로 일정 대수까지는 미국 기준 그대로 들여와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제한이 연간 5만 대였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애매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한국에서 연간 5만 5천 대 정도 팔고 있거든요.
5만 대 제한이면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제한이 폐지됐어요. 5만 대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테슬라가 미국산 모델 Y 스탠더드나 퍼포먼스를 마음껏 들여올 수 있게 된 거죠. 숫자 제한 없이요. 이거 진짜 엄청난 변화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FSD 활성화예요. 미국산 차량들은 FSD를 탑재할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감독형 FSD가 출시 중인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차량에 더 많은 기능으로요. 테슬라는 계속 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차들이 도로 위에서 굴러다니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어디서 차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교통신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른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율주행 기능이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차를 많이 팔수록 FSD 기술도 더 좋아지는 거죠. 시나리오 1. 미국산 Y 스탠더드와 퍼포먼스 도입 전략. 자, 그럼 이제부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테슬라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업계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산 차량을 본격적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FMVSS 제한이 폐지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들여올 수 있잖아요. 미국산 Y 스탠더. 더드가 미국에서 약 39,990달러에 팔리고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환율하고 운송비, 관세 다 계산해서 대략 4,599만 원에서 5,299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산 프리미엄 RWD가 4,999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미국산 스탠더드가 이것보다 저렴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뭘 고를지 고민되는 거예요. 가격이 비슷한데 하나는 옵션이 많고 하나는 FSD가 되고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테슬라는 여기서 FSD로 차별화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FSD 감독형이 출시 중이거든요. 이미 누적 주행 데이터가 100만 킬로미터나 쌓였다고 해요. 100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지구를 25바퀴 도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인 거죠. 테슬라가 한국 도로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서울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부산 고속도로가 어떤 식인지, 제주도 길은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기존 RWD 가격을 더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799만 원 이하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3원계 배터리 기준으로요.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대에 따라서 100% 받는 구간하고 50% 받는 구간이 나뉘거든요. 5천만 원 이하면 100%, 5천만 오후, 452원 넘으면 50%인 식으로요. 그럼 실구매가가 스탠더드보다도 낮아지는 거죠. 보조금을 풀로 받으니까요. 그러면 중국산 RWD가 가격 경쟁력에서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수익 손실이 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스탠더드에서 FSD 판매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거든요. FSD는 별도 옵션이에요. 차량 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월 구독료를 내거나 아니면 한 번에 몇백만 원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차량 가격은 낮춰서 많이 팔고 FSD로 나중에 돈을 버는 전략인 거예요. 완전 똑똑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리고 롱레인지는 5,999만 원으로 유지하고요. 퍼포먼스를 추가로 도입해서 라인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맨 아래에 스탠더드 5,299만 원, 그 다음에 RWD가 그보다 낮은 가격, 그 다음에 롱레인지 5,999만 원, 맨 위에 퍼포먼스 최상위. 깔끔하게 라인업이 정리되는 거죠. 4천만 원대부터 7천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배치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엄청 많아지는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는 거고 완전 윈윈인 거죠. 시나리오 2. 중국산 라인업 확대 전략.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테슬라 중국 기가 상하이 공장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엄청나게 큰 공장이에요. 만약에 미국산 도입이 지연된다면 인증이 늦어진다든지 물류가 꼬인다든지 뭐 이런 이유로요. 그럼 테슬라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들을 더 많이 투입하는 거죠. 지금도 RWG하고 롱레인지는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중국 공장은 공정이 통일돼 있고 대량 생산 효율성이 엄청나요. 원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많이 만들수록 개당 원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 공장은 생산량이 워낙 많으니까 원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럼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하냐? RWD 4,999만원은 유지하고요. 롱레인지 5,999만원 사이에 RWD 롱레인지를 추가로 넣는 거예요. RWD 롱레인지가 뭐냐고요? 뒷범바퀴 굴림인데 배터리가 큰 모델이에요. 주행거리는 길고 가격은 저렴하고 실용적인 선택지죠. 그리고 상위에 YL 롱바디 6인승을 배치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3열 시트 들어간 모델이요. 16인치 스크린 같은 옵션들도 중국 모델로 통일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부품 공용화가 되면 원가가 확 떨어지거든요. FSD는 고속도로 한정으로 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대요. 중국산 모델도 하드웨어는 다 깔려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고 고속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가격 순서는 RWD, 롱레인지, 기존 롱레인지, 그 다음에 YL 롱바디 순서로 가는 거죠. 완전 촘촘하게 라인업이 채워지는 거예요. 4천만원대부터 6천만원대까지 사이사이에 제품들이 다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 예산에 딱 맞는 걸 고를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뭐냐? 즉시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 공장은 이미 풀가동 중이거든요. 한국 시장 물량 늘려달라고 하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미국 공장은 인증도 새로 받아야 하고 물류도 새로 짜야 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중국 공장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리스크는 뭐냐? FSD 지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산 모델은 FSD가 바로 안 되니까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미국산은 FSD 되는데 왜 중국산은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곧 업데이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시나리오 3. 규제 완화 대비 판매 확대 전략.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장기적인 전략인데요.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 중국산 차량을 대량으로 판매해서 FSD 베이스를 확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당장은 FSD가 제한적이잖아요. 고속도로에서만 감독형으로 쓸 수 있고 완전 자율주행은 안 되고. 근데 현대차도 자율주행 개발 속도를 엄청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ON 같은 차에 레벨 3 자율주행 기능 넣는다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국산 차량들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규제가 풀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국산차는 허가해주고 외산차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기술인데 차별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자율주행 내놓으면 테슬라도 자동으로 풀릴 거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뭘 하냐? 일단 중국산 Y 물량을 대량으로 풀어서 주행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차가 많이 팔릴수록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테슬라가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거든요.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규제가 풀리면 바로 FSD를 유료화해서 돈을 버는 거죠. 지금까지는 FSD 못 팔아서 수익이 안 났지만 규제가 풀리는 순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테슬라가 10만 대 있다고 쳐요. 그 중에 30%만 FSD 구독을 한다고 해도 3만 대예요. 한 대당 월 2만원씩만 받아도 월 6억 원이에요. 실제로는 FSD 구독료가 더 비싸거든요. 미국에서는 월 99달러, 하나로 13만원 정도 받아요. 한국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받는다고 해도 월 5만원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그럼 3만 대에서 월 15억 원이에요. 연간 180억 원. 이게 차량 판매 수익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완전 대박인 거죠. 이미 모델 S하고 모델 X는 FSD가 국내에 출시됐어요. 실제 오너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보면 한국 도로에서 FSD 쓰는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 규제 당국에도 압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되는데 왜 한국만 안 되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국산 전기차들이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면 테슬라도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 내놓는데 테슬라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술적으로도 테슬라가 더 앞서 있는데요. 테슬라는 그걸 노리고 지금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차를 많이 팔아놓고 데이터를 모으고 규제가 풀리면 바로 수익화하는 거죠. 완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당장은 차량 판매로 돈을 별로 못 벌어도 나중에 FSD로 대박 나는 거죠.